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교육부 정책기획 보고서,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문제점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그 의미도 같이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떤 어려움이 지적됐고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재정적인 방법을 마련했는지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고교학점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과목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그 소규모 수업이나 외부 강사가 더 필요해지고, 이게 결국 학교 운영비 부담으로 가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 대상으로 선택 과목 개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항목 신설이군요. 네. 여기에는 수업료, 강사비,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도 많이 쓰니까 플랫폼 이용료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25년 상반기까지 고교학점제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기반을 좀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재정적인 기반 마련에 딱 초점을 맞춘 거죠. 교육 내용 쪽으로 가보면 디지털 교과서 문제도 있어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민간 개발을 좀 유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잘 안 되니까 뭐랄까 콘텐츠 품질이나 다양성 확보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군요. 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 항목 신설이네요. 네. 그리고 특히 AI 기반 학습 콘텐츠처럼 좀 우수한 결과물에는 성과급도 주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25년 상반기부터 이 지원 사업을 운영해서 좀 양질의 디지털 교육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로 넘어가 볼까요? 평생학습 바우처, 이것도 언급이 됐네요. 네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장년층 같이 배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이걸 좀 쓰기 어렵다, 이런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학습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인데요. 그래서 바우처 대상자 기준을 좀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 즉 사용처도 좀 늘리고요. 기준 완화랑 사용처 확대. 네. 그리고 연간 지원액 자체도 지금보다 올려서 한 35만 원 수준까지 실질적인 학습권을 좀 보장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25년 상반기에 예산 증액이랑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해요. 교육 환경의 지역 격차 문제, 이것도 참 심각한데 농산어촌 학교들 시설은 낡았고 ICT 기기,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기기 같은 게 부족해서 도시랑 격차가 여전하다는 내용이 있네요. 네, 이 부분은 농어촌 특별고보금 예산을 좀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기존 예산을 쓰는군요. 네, 그 안에서 교육 인프라 개선비를 증액하고요. 특히 노후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서 예를 들면 무선망이나 냉난방기, 기자재 같은 거요. 이걸 25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유아 특수교육 환경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관들, 안전이나 위생시설 개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전용 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한 놀이공간이라든지 위생시설, 아니면 휠체어 등이 드나들기 쉬운 출입문 구조 같은 거, 네네.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25년 상반기에 시범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항목 신설이네요.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정말 매일 체감하는 문제, 학교 급식인데요. 급식 문제. 이거 정말 현실적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식비 단가는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결국 급식 질은 떨어지고 그 부담은 학부모한테 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적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급식비 단가를 물가 오르는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좀 올리는 그런 연동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가 연동제 도입이군요. 네, 그리고 국고랑 지자체 분담 비율도 좀 다시 조정하고요. 단순히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오르는 것까지 반영해서요. 이것도 25년 상반기 급식비 고시황 재정 지원 확대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도 나왔네요. 회계는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정작 지원금 규모나
쓸 수 있는 항목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 항목 자체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교육활동비나 운영비 같은 항목 지원을 확대하고요. 지원 항목 확대. 네, 근데 그냥 늘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뭐랄까 효율성이랑 책무성을 같이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 연동은 필수로 하고요. 이것도 25년 상반기에 지원 항목 확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협력 사업인 지역교육 혁신지구는 어떤가요? 이게 지원이 보통 1년 단위, 개별 사업 위주라 좀 장기적인 계획 세우기가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지속성 확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지구별로 연간 사업비를 딱 정해진 금액, 그러니까 정액으로 배분하고요. 그 대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 성과 기반 예산 연계군요. 그렇죠. 뭐 국비, 지방비 매칭 방식이라든지 통합 공모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고요. 25년 상반기에는 우선 관련 협의회, 운영 근거부터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적으로 가보면 평생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대학 재정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성인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을 대학이 더 많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직접 지원이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랑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 예를 들면 비학위 단기 과정이나 경력 전환 교육 같은 거요.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5년 상반기에 대학 자체 평가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인데요. 직업계고 현장 실습 문제입니다. 지원비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실비 수준이라서 좀 괜찮은 실습처 구하기도 어렵고 학생들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네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실습의 질과 학생 안전 둘 다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실습 운영비 단가를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요. 단가 현실화. 네. 그리고 실습처 안전 점검에 필요한 비용 항목, 예를 들어 기업에 주는 수당이라든지 실습 관리비 같은 거요. 이런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이 기준에 따른 단가 조정 매뉴얼부터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고교학정제 지원부터 직업계고 실습비 현실화까지 교육 시스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재정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예산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예산을 늘리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단도 참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평생학습 바우처나 농산어촌, 특수교육 지원 강화처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네. 동시에 디지털 교과서나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지원처럼 교육의 질과 시스템 자체를 좀 현대화하려는 노력도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 틀을 만들려는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교육 분야에 걸쳐서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시다발적으로 재정 투입이 확대된다면 말이죠. 혹시 분야 간에 뭔가 충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